안녕하세요. 게다가 만 심리학자이자 에너지 힐러인 박언영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 자신을 되다가만 심리학자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소개드린 이유는 제가 심리학 공부를 1993년에 심리학 학부생으로 처음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줄곧 배워왔던 대로 심리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통찰하고 했었는데, 지난 2017년에 상담심리학 석사로 졸업을 한 이후로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왠지 사회에 나를 심리학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기에는 왠지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지만 벌써 27년째를 심리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민했기 때문에 심리학자라고 안 하기도 뭐하고 말하기도 뭐하고 한 그런 상태라서 되다가만 심리학자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심리학의 맥락에서 그동안 계속 사람을 들여다보고 사람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하면서 지내왔는데, 중학교 때 사실은 왜 인간의 삶은 이렇게 괴로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살을 하고 싶었던 그때에서 시작해서, 하지만 그때 그와는 반대로 그렇다면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가,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93년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연이 닿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내 안에 많은 것들, 물론 많은 어두움과 그림자들을 솎아내고 작업하고 정말로 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 사람의 존재가 마음과 몸과 영혼, 정신의 심신, 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심리학의 공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맥락, 그 당시 저에게 있던 어떤 맥락에 따라서 천주교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녀가 되는 훈련을 받았었고, 그러나 그 또한도 어느 시점이 되니까 답은 저작거리에 있다 라는, 지금 생각하면 30살 즈음이었는데요, 조금 건방진 생각이었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때는 답은 저작거리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수도원 밖의 세계로 나와서 정말 사람들이 일상을 먹고 숨쉬고 살고 웃고 울고 하는 그 장에서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영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람이 어때야 하는지,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것을 계속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그 길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집중 생활을 거친 후에 또 수도원에서 나와서 그 당시 맥락으로 답은 한국의 문화에 있다, 한국에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수도원은 미국에서 갔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그 이후의 맥락으로 해서 몸을 만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춤치유며 동작치유, 그런 치유 힐링 계통에서 몸을 다루는 쪽에서 몸을 만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몸이 더 궁금해져서 무술을 배우게 되고 한국 춤을 배우게 되고 하면서 우리 문화에 점점 깊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대학원을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졸업을 하면서는 멋이라는 이 개념,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멋의 심리학에 관한 연구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약간의 자화자찬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박사 학위까지 따지는 못했지만 심리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멋의 연구를 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지 멋이라는 개념이 한국 고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멋의 심리학을 연구했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세계 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계적인 석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심리학 분야에서 멋,
신화 혹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신을 다룬 부분이 많지가 않았었기에 또 그 키워드를 멋으로 잡고 연구한 부분이 많지가 않았기에 어쩌다 보니 제 관심사가 심리학계 최초 멋의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의 맥락을 쥐고 그리고 우리 전통의 것으로 이제는 뭔가를 펼치겠구나 하고서는 많이 설레이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나눌지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것을 접하면서 깊이 파보기도 하고 많은 것을 길어내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보고 이거를 사람들과 나누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항상 구상을 하고 지냈습니다.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도 해봤고요. 네, 그러다가 저는 이제 한국 고유의 것에 뿌리를 받고서는 이거 가지고 승부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존재가 영이지만 또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영과 더불어 우리는 에너지의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맥락에 따라서 저의 배움이 에너지라는 부분으로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에너지에 관한 부분을 배우면서 에너지를 느끼는 것 혹은 에너지를 다루는 것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배우면서 에너지 워커, 에너지 힐러로서의 어떤 자격을 지금은 갖추고 에너지 힐링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배운 맥락은 서양 신비주의 맥락이었어요. 이거는 저한테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왜냐면 동양 것과 우리 거에 완전히 뿌리를 받고 이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가려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서양 신비학 맥락이 들어와서 난데없이 에너지에 관한 것은 그곳에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과정에서 심리 상담사로서의 훈련을 약간은 거쳤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길이라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심리 상담사로서의 자격까지는 따지 않았습니다만 약간 훈련을 거치고 동양 맥락의 것을 우리 맥락의 것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 워크, 에너지 힐링에 관한 부분은 서양 신비학의 맥락에서 배움으로써 동양과 서양을 양쪽을 다 쥐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됐다고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너지 워커로서의 길을 밟으면서 근데 여기선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 물리적인 육체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성수련이라는 형태로 해왔지만 에너지라는 맥락으로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영성이라고 어디 붕 떠 있는 것이 아닌 사실은 우리를 구성하는 몸, 마음도 다 기, 혈의 순환이라고 동양에서 얘기하죠. 근데 그 기라는 부분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까지도 보다 살갑게 와닿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바탕을 가지고 제가 우리 고유의 것을 판 것이 있기 때문에 멋이라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건지 이를테면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파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는 뭔가 정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번 펼쳐보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발생을 했어요.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온 세계 사람들을 지금 가슴 졸이게 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아픔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획됐던 모든 것이 무산되고 취소 혹은 연기되고 저도 예외는 아니라서 야심차게 구상하고 꿈꿔보고 계획했던 것들을 모두 일단은 중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에너지에 관한 것을 배우는 맥락 안에서 저 자신이 북극성의 신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평생 저의 마음을 움직이고 저에게 영감을 주고
그리고 저를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가야 할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던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았는데, 물론 천주교 맥락에 있을 때는 하느님이라고 불렀고, 또 불교의 맥락에서 공부를 할 때는 내 안의 불성이라고도 여겼고, 그 이름은 다양하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요 최근에 들어서 저와 아주 제 평생에 걸쳐서 깊은 인연이 있고 저를 계속 이끌어 주었던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가 바로 북극성의 신이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북극성의 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늘의 한 중앙에 위치해서 움직이지 않고 확고하게 빛나면서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는, 그 옛 시절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었던 그런 큰 역할의 별입니다. 그리고 동양의 맥락에서는 북극성은 항상 가장 중요한 최고신, 우주의 최고신, 창조의 최고신, 그런 자리에 자리매김해지는 아주 에너지가 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저와 인연이 깊다는 것을 최근에 발견하고는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변화를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이제껏 여러 가지를 파면서 길어내면서 바라보고 정리하고 이것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펼쳐가야겠다라고 많은 구상을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다른 방향이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를 바라보면 새로운 야심찬 시작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저로서는 후대라고 믿었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약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슬럼프라는 느낌도 조금 있기도 합니다. 지금 웃으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 안에 그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을 시작해 보는 것은 그러한 새로운 시도의 한 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저한테 굉장히 도전적인 이유는, 저는 사실은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탐색하기를 좋아하고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성격이었기 때문에 SNS며 더군다나 유튜브를 통해서 채널이라는 형태로 뭔가를 나를 방송한다, 중계한다 라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본성에 맞지 않는, 너무나 하기가 어색한 그런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새로운 방향, 내가 시도하지 않았던, 내가 잘 못한다 라고 여겼던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형태로 장을 마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북극성의 신이기 때문에, 북극성은 영어로 하면 폴라리스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의 이름을 감히 폴라리스 TV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천문이나 북극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주에 관한 저의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성실히 중학교 때 왜 인간은 이렇게 괴로운가 라고 죽고 싶었던 그때 이래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를 파왔던 그 부분을 그저 성실히 조금씩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제가 사실은 그 나눔을 제가 멋의 심리학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멋이라는 키워드 아래에 두고 펼쳐가려고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심리학 외에도 다양한 많은 것들을 거쳐왔는데, 그 각각이 있는 거에서 끌어와서 조금씩 나누고 소개를 하더라도 멋이라는 하나의 방향성 아래에서 그것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이 방송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주된 내용은 멋에 관한 이야기, 그러나 인문학 관점에서의 멋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멋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멋있어지지 못하는가?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두고 멋있다고 했는가?
하는 그런 쪽의 내용이 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상태로는 얼마나 정기적으로 이것을 올릴지, 뭐 일주일에 한 번 하겠다, 두 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워낙에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 좀 많이 미숙하기도 할 거고, 정형화된 형태로 무언가를 제시해 드리겠다는 것을 아직은 약속드릴 수가 없지만, 북극성의 신의 영감 아래, 또 이 땅이 주는 영감, 제가 에너지 워크를 통해 우주와 연결되는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런 우주와 지구 어머니, 하늘과 땅의 영감을 받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 여성으로서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어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의 간단한 소개를 드리려고 한 장인데요. 사실은 소개와 더불어서 요즘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온 세상 사람들을 시류와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각 개개인도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을 위해서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을 축소하기 등의 수칙을 지키려다 보니까 지금 저희 집 밖에 산이 보여서 진달래랑 산수유가 피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계절인데도 사람들과 어울려 깔깔거리지 못하고 숨 막히는 답답함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멋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처음 인사하는 개념으로 숨을 쉬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 간단한 동작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동작은 아니고요. 숨 쉴 수 있고 어깨와 팔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작이고, 하지만 해보면은 의외로 몸이 쉽게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숨쉬기를 쉽게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이것을 보시면서 집에서 해보셔도 되지만 집에서 조금 해보시고 나서는 이왕이면 밖에 나가서 공원이나 한강 둔치나 집에 뒷산이 있으면 뒷산에 가서 사람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어 놓으시고, 사람이 주변에 많이 계시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끼시고요. 그러고서는 이 숨쉬기를 바깥에 자연이 있는 곳에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숨쉬기 동작을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몸이 보이는 게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스카프를 벗어놓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숨 쉴 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지요. 그래서 평소 하듯이 숨을 쉬어보겠습니다. 단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주로 호흡을 다루는 장에 가서 배우다 보면은 흉식 호흡이냐 복식 호흡이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는 호흡의 경우에는 그것은 크게 묻지 않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이 평소 조금 익숙하다라고 생각하시는 호흡을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네, 이거를 못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제 이 일상적인 호흡에 작은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코로 들이쉴 때 팔을 살짝 올려줍니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이때의 요령은 팔꿈치 아래는 댕강 달려있는 힘이 빠져있는 느낌,
그래서 여기로만 움직입니다. 그냥 위팔이 올라가니까 아래팔은 딸려오는, 여기는 댕강 힘이 빠진.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릴 때 손이 리드하지 않고 손은 댕강 덜렁덜렁, 여기 겨드랑이 밑에 공이 있다 라는 느낌으로 공에 바람이 들어가서 팔이 올라가고, 바람이 빠지니까 팔이 내려가고, 공에 바람이 들어가서 팔이 올라가고, 바람이 빠지니까 팔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아주 미세한 움직임일 수는 있겠지만, 팔을 들어 올릴 때 여기 폐가 들어있는 가슴통, 흉곽이죠? 폐가 들어있는 가슴통이 팔을 들어 올릴 때 살짝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쉴 때는 다치지요? 쪼그라들죠? 다시 들이쉬면서 팔을 올려주면 이 근육이 이거를 당기기 때문에 가슴통이 살짝 늘어납니다. 이게 몸의 움직임으로는 굉장히 작은 움직임인데, 여기가 살짝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숨이 들어와서 더 깊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가슴통이 늘어나고, 다시 원위치. 가슴통이 늘어나고 숨이 깊이 들어갑니다. 원위치. 가슴통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숨이 깊이 들어가고, 원위치. 이런 식으로 호흡을 반복하면서 단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걸 할 때는 텔레비 같은 거 보면서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은 숨을 들이쉴 때 팔이 올라가면서 여기 근육이 살짝 늘어나고, 숨이 들어오면서 몸이 살짝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그 느낌들을 한번 잘 느껴보면서 내 몸을 잘 바라보면서 숨을 쉬고 있으면, 단지 내 몸을 가만히 느낀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이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느끼면서 공에 숨이 들어가고, 팔이 올라가면서 가슴통이 늘어나서 숨이 더 깊이 많이, 원위치.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팔과 함께 숨쉬기인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팔을 들어 올림과 동시에 상반신, 이 가슴통 부분을 펴주는 건데, 우리가 흔히 서양식 문화와 서양의 움직임에 익숙해 있는 우리가 흔히 가슴을 편다 그러면은 숨을 들이쉬면서 이런 식으로 활짝 나를 열어서 태양이 만천하의 나를 드러내듯이 하는 가슴 펴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작을 하면은, 이러한 동작을 몇 번 진심으로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어떤 자신감 같은 게 올라오는 거를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숨을 쉬면서 몸통 펴기, 가슴 펴기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지 않을 것이고요. 반대쪽으로 몸을 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앞가슴을 펴는 게 아니라 몸의 부위로 얘기하자면 숨이 들어갈 때 등을 펴는 것입니다. 등을 펴니다. 등을 펴니다. 이 얘기는 말만 들어서는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앞가슴을 활짝 펴면은
내 어깨 쪽지 뒤에 견갑골, 날개 쪽지 뼈라는 두 개의 뼈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봐도 알 수 있고 자주 결리는 곳이죠. 그리고 어깨를 살살 돌려보면은 내 등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뼈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견갑골이 숨을 들이쉬면서 앞가슴을 활짝 펴게 되면 그 견갑골이 앞이 펴짐으로 뒤는 가까워집니다. 앞이 펴짐으로 등 뒤쪽은 반대로 수축이 돼서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오늘 할 동작은 숨을 들이쉴 때 이 견갑골이 더 넓어지게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앞가슴을 편다기보다 등을 편다 라는 느낌으로 앞가슴을 편다기보다 등을 편다, 앞가슴을 편다. 방향이 다르지요. 이것을 숨과 함께 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360도로 볼 수 없는 영상에서는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까 팔만 들어 올렸을 때는 팔이 아래 위로 움직이죠. 이제 숨을 들이쉴 때 등을 펴면은 등이 쑥 펴짐으로 어깨가 약간 앞으로 둥글려집니다. 잘 어깨를 한번 보세요. 팔만 움직일 때 등을 함께 펴게 되면 어깨가 살짝 둥글려집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에 견갑골을 넓힌다, 등을 편다 라는 상상으로 그게 되시는 분은 하시면 되고 그게 어려운 분은 팔을 앞으로 살짝 둥글린다 라는 동작으로 한번 해보셔도 이 동작을 하게 되면 등판이 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동작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미지는 우리가 누구라도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죠. 아이를 끌어안을 때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끌어안으면 내 등판이 지금 펴지죠. 이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으라고 내 등판이 펴집니다. 그 느낌으로 이미지를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팔까지 과장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 느낌으로 혹은 끌어안는다는 의미에서는 숨을 들이쉬면서 이 코로나로 온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 온 세상을 지금 나의 호흡으로 끌어안는다 라는 느낌으로 끌어안는 동작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나의 숨으로 고통받는 온 세상을 끌어안습니다. 나의 이 한 호흡을 통해 세상이 정화되기를, 고통이 사라지기를,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가슴을 펴는 것과 등을 펴는 것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숨을 이어서 쉬어보겠습니다. 앞가슴을 펴는 자신감을 키우는 숨은 이렇습니다. 온 세상을 품는 등을 펴는 숨은 이렇습니다. 어깨가 앞으로 둥글려지는 것을 보십시오. 거의 등에 콧구멍이 있어서 등으로 숨을 쉰다 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랫팔은 동작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달려서 댕강 따라오고 내려가고. 세상을 품는다라는 이미지까지 하게 되면 이제 견갑골의 움직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뒷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앞가슴을 펴는 숨, 견갑골, 여기 있는 견갑골의 움직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앞가슴을 펴는 숨, 이제 등을 펴는 숨, 네, 견갑골의 움직임의 차이가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요령으로 만약에 견갑골이 어렵다 싶으면은 그저 숨을 들이쉴 때 팔을 올리고 세상을 품는다. 혹은 혹시 수영을 배우신 분은 저병을 할 때 팔 모양, 저병이 들이쉬면서 파 하게 되는데 약간 그 느낌으로 들이쉴 때 앞으로 어깨를 둥글리는 느낌인 거죠. 그 저병의 느낌이나 혹은 아이를 세상을 품는다의 느낌으로 숨을 들이쉴 때 팔을 올려주는 그 요령을 가지고 한번 숨을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령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평소 그냥 쉬는 숨과 달리 두 가지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통을 열기 때문에 숨이 더 많이 깊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호흡을 충분히 할 때가 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완을 하는 효과가 하나 있고, 그리고 물론 호흡을 충분히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나의 생명력에 펌프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효과는 등 뒤쪽을 움직이고 넓힘으로써 우리가 스트레스나 긴장을 받을 때는 척추 주변으로 그 긴장들이 가득 차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에 매일 듣는 뉴스, 사람들에게 듣는 소식, 밖으로 나가면 마스크와 소독제, 마스크 하나를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이러한 일상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척추에 따라서 긴장이 우리 평소 때도 많은 긴장을 안고 살지만 더욱더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등을 늘려주는, 등을 움직이는 호흡을 하다 보면은 이 호흡을 가만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등줄기, 척추 주변 등 근육들이 꽤 빨리 쉽게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생명력을 올려주는 거랑 이완을 도모하는 면에서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하를 하는 것은 무슨 수행하는 것처럼 좀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숨쉬기 조금 용이하도록 음악을 하나 틀어놓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공에 바람이 빠지고 바람이 들어가면서 팔을 들어 올리고 빠지고 들이쉴 때 세상을 온통 끌어안듯이 등이 펴집니다. 등이 펴집니다. 어깨가 살짝 앞으로 굴려집니다. 그러면서 상반신 전체가 등을 펴는 동작과 함께 전체가 물결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은 해로 쉬지만 사실은 우주의 온 생명력은 온 몸이 받아들이고 있는 삶의 몸짓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숨을 쉬어볼 수 있도록 음악만 틀어놓고 여러분이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도록 저는 잠시 빠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숨은 좀 쉬어지셨는지, 세상이 내 호흡으로 품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움직이면서 어떤 감흥이나 이완이 느껴졌는지, 뭐 등이 노골노골해졌는지, 아니면 처음 하는 거라 동작을 따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더 긴장됐다. 그런 분도 계실 수는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 됐던 새로운 체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코 어려운 동작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조금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답답할 때마다 그 요령으로 온 세상을 품고 우주를 품고 모든 고통받는 존재를 품는다라는 느낌으로 이 숨을 한번 쉬어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에서 해도 좋지만 날이 좋을 때는 바깥에 나가서 자연이 주는 자연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서 하시면은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처음이라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제 소개도 드리고 동작도 하나 간단히 나눠보고 했습니다. 다음 언제 또 제가 이거를 어떻게 올리게 될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음 시간에는 멋에 대한 얘기도 시작하고 그 이외에 제가 또 여러분과 나눌 만한 유용한 것들이 있으면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부디 오늘 함께 쉰 숨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온 존재에게 고통받는 모든 존재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